중화 사상으로 인해 자존심이 강한 중국은 그 누구도 중국인들을 막지 말라며 으름장을 놨고 자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라며 압박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도착한 중국인들은 전혀 다른 국면 때문에 당황하는 맥락이 등장한다는데요. 해외여행이 본격 시작된 중국이 놀라는 이유는 한국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다양한 사례를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당연히 대우를 받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우대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인들조차 당황하며 중국이 더 대우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 중국인들은 거센 항의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억울함을 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국가는 러시아로 언급될 수 있는데 러시아는 현재 푸틴 폭주로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관용적인 정책을 편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방과 유럽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가는 러시아에 제대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상상 이상의 파격적인 입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중국조차 불만을 표할 정도이며 한국인들도 당황하며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러시아의 표면적인 우방인 국가는 바로 중국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따라서 또한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라는 게 있으니 중국 유학생도 러시아에 자유롭게 간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 모스크바 시민들은 의외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중국 유학생이 대거 부동산을 구매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많이 구매하게 되면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집값이 오르는 것이고 월세가 올라서 주거 비용이 많이 오르게 된다는 단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발 부동산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주요 도시가 부동산 상승으로 먹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중국이 최우방 국가 같지만 실제 환영을 못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자원만 싸게 대량으로 구입하고 나서 정작 미국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 행보를 반대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물론 푸틴의 폭주와 전쟁은 멈춰야 하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면서 자국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는 아니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는 놀라운 조치가 전해졌는데 바로 많은 나라와는 다르고 현재 시국이 험악한데도 특히 서방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조차 비자 없이는 러시아 입국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대해서는 무비자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그만큼 한국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냐는 평을 합니다. 전쟁이 조속히 끝나 한국과 LNG 운반선 프로젝트 등 할 일이 많으므로 빠른 평화가 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최우방인 러시아에서조차 한국을 우대한다며 푸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다소 비슷한 맥락의 국가가 있는데 역시 동유럽의 체코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중국에 있어서 체코는 매우 중요한 국가였고 중국 대외 정책인 1대1로의 핵심 경로였습니다. 2016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를 기념하며 체코에 방문했고 프라하 열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체코는 우리의 친구라며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2017년 체코 대통령은 1대1로 구상은 위대하다며 중국과 협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1대1로 사업은 중국만 이득을 보는 빚덩이 사업이고 건설을 하더라도 중국인들만 동원되며 현재 체코에 돌아가는 건 환경오염이라는 평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체코에서는 반중 시위가 있는 등 현재까지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속됩니다. 체코에서 현대차는 배터리 조립 공장을 세울 예정이며 체코인의 일자리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차세대 원전 산업에서 한국의 수주를 맡길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협력을 지속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체코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은 중국이라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체코에 입국하던 중국인들은 한국인만 입국하는 줄에 들어가려다가 저지를 당하는 등 1대1로를 해준 것은 중국인데 한국이 체코에 가장 대우를 받는 것 같다며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 당국에서 왜 그러한 대우를 받는지 스스로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 들려온 새로운 소식은 한국인들이 아예 비행기에 내려서부터 입국하는 장소까지 다른 라인으로 걸어가는 새로운 조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원래 영국에서 한국인들은 입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으로 이 게이트 입장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는 비행기에 내려서부터 아예 다른 라인으로 걸어가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똑같이 걸어가는데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게 아니라는데, 최근 영국에 입국한 한국인 A씨는 자동차에서도 내릴 때 하차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영국 비행기에서도 하차감과 같은 것을 느꼈는데 한국인들만 한적한 라인으로 걸어가자 주변에 다른 중국인들을 비롯한 타국인들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꽤나 길어서 일종의 하차감과 같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인들만 초고속으로 통과하니 짐을 먼저 찾아 나가고 너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영국으로 오는 도중에 두바이를 경유했는데 두바이에서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이 있었고 역시 아시아에서 한국, 싱가포르, 일본만 되어서 두바이와 영국에서 동시에 한국인들은 놀이공원에 익스프레스 티켓을 가진 사람들처럼 대우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중국이나 다른 여행객들이 계속 이 게이트 쪽에 오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생기자 애초에 라인을 구분해 국기를 표시해서 처음부터 구분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헛걸음을 했다며 항의해서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 괜히 긁어 부스럼으로 항의를 하자 결국 그런 통로를 만들어 이중으로 곤욕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의 임시 조치일 수 있으며 입국편에 따라 모두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국가의 위상에 따라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해외여행에서 대세는 그야말로 중국인들로, 중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여행을 주도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규모 자체가 다르고 중국인들 중에는 부자들도 많아 씀씀이 자체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각종 뷔페에 갔을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은 다 먹지도 않을 음식들을 산더미같이 퍼가는 모습이 다양한 SNS로부터 공유되면서 중국 여행객에 대한 각종 매너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리조트에는 항상 일정 시간이 되면 과일을 리조트 한가운데 놔두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은 마구잡이로 과일을 쓸어 담아갔고 해당 리조트는 돈 문제가 생겨 과일 서비스를 멈췄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특히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뜻밖의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서 1대1로 사업을 벌이고 모든 이득을 다 취득해서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터키에서는 팬데믹은 물론이고 위구르 사태 등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중국이 문화를 만들어 수출한다고 했는데 중국 문화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면서 현타가 온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해서 크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현타가 온 중국인들은 공항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는데 특히 남미의 몇몇 공항들은 자국 언어인 스페인어와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이어 한국어를 제3 단독 표기했는데 역시나 중국인들은 인구가 가장 많다, 돈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다, 근데 왜 중국어가 없나 라며 불평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한글로 도배된 속사정은 전혀 다른 이유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멕시코나 과테말라의 현지 대사관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한국에서는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이들에게 보냈고 큰 감사를 표했으며 그 보답의 한 차원으로 공항에 한글을 표기했지만 중국에는 정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경우에는 중국 진단키트를 받았다가 보건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미에서 한국의 위상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이 현재 설명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중국인들이 많이 입국하더라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위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일부 북유럽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다는 소문을 듣고 더욱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은 중국 내에서 한 개당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각국에 이처럼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어 선호됩니다. 중국에 방문했던 한국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로 격리되고 수십 개의 여권을 맡겼다가 없어졌는데 현지 교포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무비자 국가도 많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브로커들이 한국 여권만 보면 어떻게든 빼돌리려고 시도한다며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위조 여권이 많아진 다음엔 일단 한번 분실되면 재발행받아도 주의 리스트에 올라가므로 혹시라도 중국 여행 시 여권 분실은 절대 조심해야 하며 여권을 맡기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유럽에서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아시아 국가 중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못마땅하다는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